아프기 전 단계. 예방 측면에서 좀 더 잘했으면 얘네가 이렇게까지 아파서 병원에 올까?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수의사 출신인 투자심사역입니다. 반려동물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제 부캐로는 수의사 루루 언니라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동물병원의 진료를 떠나신 계기가 혹시 또 있으실까요? 진료를 떠났다라고 하면은 도피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진료 보는 거 되게 재밌어 했어요. 몸은 되게 고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치료의 개념의 의료 행위에서 아프기 전 단계, 예방 측면에서 좀 더 잘했으면 얘네가 이렇게까지 아파서 병원에 올까? 저도 그런 생각에 그냥 조금 더 예방의학 쪽에 관심이 생기면서 병원이 아닌 그런 데이터나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산업체 쪽에 조금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퓨리나를 갔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사로 온 것도 있죠. 반려동물을 언제부터 처음 키우셨을지, 어떤 순간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는지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성장 과정에서 항상 동물이 있었던 것 같고, 행복했던 순간은 뭐 거의 항상 아닐까요? 때로는 나도 조금 자유롭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대학교 가서 강아지가 막판에는 좀 치매였어요. 원래 라이프 사이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케어하기가 되게 힘들기는 했죠. 그랬을 때 되게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 마인드, 뭐 NC 이런 거 줄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줄 수 있었던 게 항산화제, 거기에 의존하면서 집에서 케어해주는 건데,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치매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에 내원해서 그런 이제 정확한 진단을 도와주는 그런 검사들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치매 증상이 조금씩, 그러니까 인지 능력 저하가 조금씩 보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서 출시하신 그런 제품이나,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따로 있기는 하거든요. 도움을 받아볼 수는 있겠죠. 그 보호자가 가장 먼저 캐치를 하는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관찰을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노령견이 될수록.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유지해오고 있다는, 아니 이것만큼은 하고 있다면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엄청 대단한 걸 하고 있진 않아요. 간식을 거의 안 주고, 사료 적정량 주고, 물을 되게 깨끗한 물을 매일매일 갈아줘서 충분히 이제 수분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되게 많이 만져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쓰다듬어주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다듬어주면서 유대감도 뭐 집사하고 계속 생기고, 만지다 갑자기 요 몽글몽글 뭐가 생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내 반려동물의 몸의 변화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래도 연애에 한 2번 정도는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보고 이런 거. 이제 10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건강검진은. 젊을 때는 크게 필요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반려동물하고 사람하고는 1년의 그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날수록 반려동물은 노화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이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지 모르는 거고, 어떤 질환이든 늦게 발견을 할수록 돈은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을 해야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검진해서 정상 나오면 되게 기쁘지 않아요? 관리 잘해줬구나, 우리 애기 튼튼하다, 그냥 이렇게. 이전 직장이 펫푸드 회사였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펫푸드를 선택을 하실 때 수의사 선생님으로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 고려사항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료가 좋냐라고 했을 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조건들을 맞췄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프코나 페디아프 기준을 맞춘 그 영양 밸런스를 갖췄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려동물의 지금 건강 상태, 나이에 맞는 사료를 급여를 해야 되고 나이에 맞지 않은 사료를 먹이거나 아니면 처방식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 사료를 먹이거나 그냥 그 건강 상태에 맞는 사료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맛있게 잘 먹는지 아이가 잘 먹는 사료여야 되고 그걸 먹었을 때 변의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 하나를 빼먹은 게 오래된 그 연역의 사료 회사일수록 추천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 이 사료가 영양학적으로 괜찮은지 판단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길게도 먹여보고 이 모집단도 많아지니까 그걸 다 고려했을 때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도 안심하고 먹여도 되는 사료구나 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주머니 사정에 맡기. 수의사로서 나는 앞으로 이런 수의사가 목표예요 라고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산업 성장함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의 열정 퓨리나 프로플랜